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 투자 사이클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 투자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전혀 하지 않고요.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크게 보통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누는데요.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아주 큰 넓은 차원에서 보면 가치주는 이제 좀 유형의 자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는 좀 무형의 자산,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의 예시를 들면은 이제 뭐 부동산이나 원자재, 인프라, 제조,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재, 이제 뭐 유통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가치주에 속하고, 성장주는 이제 뭐 신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들,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는 뭐 자동차 회사긴 하지만 사실상 기술 회사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성장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자 이게 우위에 서는 그런 시장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시장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 15년 정도를 보면 특히 이제 서프라임 이후에 그때를 보면은 성장주가 이제 가치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 수익률이 높았냐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수익률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수익이 높은 대신에 이제 당연히 리스크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100%, 200%씩 막 뛸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대신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비를 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지난 15년 같은 경우에는 왜 성장주가 가치주에 비해 훨씬 그 수익률이 좋았냐라고 했을 때 유동성과 에너지 가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유동성이 이제 넘쳐 흐르던 시기고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낮은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따가 예시를 좀 더 볼 건데, 어쨌든 이 지난 15년간의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성장주가 굉장히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에 시장 환경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가격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죠. 양적 축소,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한 해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뭐 전반적으로 뭐 채권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성장주가 특히 그 주식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 작년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뭐 고점에 아마 물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제 그 성장주가 특히 어려운 환경이 이제 에너지 가격과 이제 유동성 둘 다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 가치주랑 이제 성장주를 봤을 때 이제 누가 과연 우위에 서는 시장일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해지겠죠.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이 가치주랑 성장주의 좀 비교를 먼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으로 유명한 이제 가치 투자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시장 환경에 단기적으로 뭐 쇼크가 오거나 이랬을 때 필요 이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원래의 이 펀더멘털 밸류, 이제 원래의 가치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줍줍해서 장기간 보유를 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치주, 이제 가치 투자 방식이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반대 개념이죠. 지금 현재는 볼품이 없지만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가치주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몸집도 조금 좀 작은 애들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거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뭐 가치주는 월마트, 쉐브론 정유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버라이즌은 통신회사고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는 금융주고 이런 애들 이제 가치주에 속하고 성장주는 뭐 우리가 잘 알죠 다 이제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엔비디아 너무나도 뭐 유명한 애들이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성장주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P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보통 퍼라고 하죠 한국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하나인데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주에 비해서 P 멀티플이 낮습니다. 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E가 이제 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아직 좀 회사 초창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주로 기술 투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어닝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P가 좀 높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안정적이고 몸집이 대부분 큰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대형주 뭐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익 이제 어닝이 좀 더 안정성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P가 조금 더 낮게 밸류에이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를 보시면은 가치주는 뭐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셜 등이 있고 성장주는 이제 보통은 기술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은 가치주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배당금인데요. 보통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보통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치주를 좀 선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이 좀 떨어져도 이 하방 이제 버텨주는 게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좀 낮고 이제 그런 편인데 성장주는 없거나 이제 배당률이 있어도 좀 낮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배당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면 주주들한테 돈을 이걸 환원을 해줄게 뭐 이런 건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걸 이제 기술 뭐 개발하거나 이런 데 몰빵을 해서 좀 더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이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없거나 좀 낮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보시면은 가치주가 보통 성장주보다는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대신에 업사이드도 좀 낮죠. 좀 안정적인 애고 성장주는 반대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랑 그로스랑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이 그래프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러셀 1000 밸류가 이제 그 가치주고 러셀 1000 그로스가 이제 성장주 인덱스인데 얘네 둘을 보시면 지금 70년대에서 80년대는 이 가치주가 우위에 있죠. 그래서 요때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기고 이제 막 그 세계화가 막 진행되면서 그때 냉전도 막 끝나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도 조금 불확실성이 큰 요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류가 이제 아웃퍼폼 한 거죠. 우위에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90년대로 들어서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그 유동성도 그렇고 요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성장주들이 성장을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닷컴 버블 때가 이제 2000년이라서 이제 요때가 이제 가장 낮은 시기죠. 그래서 요때는 성장주가 그냥 폭발을 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평생 갈 것 같은데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닷컴 버블 이제 리세션 이후에 쭉 올라가서 요때는 이제 다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최대치를 찍은 게 서브프라임 직전이거든요. 근데 요때가 보시면은 주가도 굉장히 높고 불안정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유동성 회수하는 시기고 부동산 버블이 이제 최정점에 있을 때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가치주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훨씬 수익률 이제 리스크 대비 훨씬 좋았고 그게 또 그러면은 또 평생 가나 싶었지만 이게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유동성을 또 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가도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인데 그때 이제 유동성을 또 엄청나게 풀죠. 그동안 푼 거에 거의 10년 동안 푼 거만큼을 거의 1, 2년 안에 풉니다. 한마디로 그냥 살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때가 완전히 그 성장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가치주에 비해서.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하반기를 전후로 해서 지금 조금씩 그 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비해서 이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에 이제 따라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1960년대를 한번 보면요. 이제 요때 특징은 이제 니프티 50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50개 종목, 50개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블루칩이죠. 그러니까 일단 사두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이제 시장 전반에 퍼져 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종목들의 대부분이 성장주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를 하면서 거의 이제 보장된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시를 들면 이제 뭐 디즈니, 코카콜라, 제록스 뭐 이런 애들은 지금은 이제 가치주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신기술. 코카콜라도 이제 거의 혁명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치주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보통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얘네들이 이 주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주식이 과열이 돼서 묻지마 투자가 이제 막 성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묻지마 테슬라, 뭐 넷플릭스 이런 애들 가즈아 이제 했던 게 이제 똑같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 시장 환경을 좀 보시면은 유가가 이제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는 거의 20년간 이제 플랫라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고 금리도 낮았고 원자재 가격도 낮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훨씬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2010년대와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70년대와 이제 80년대를 보시면은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다시 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부활을 해요. 근데 이제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원자재와 금융주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시장 환경을 좀 보면 그때 이제 오일 쇼크로 유명했던 게 이제 70년대 후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전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었고 사회적으로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폴 볼커 그 당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1970년대 시장 상황인데 브레튼 우드라고 해서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을 또 영상을 통해서 할게요. 근데 이제 근본위제를 폐지를 합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이제 금과 연동이 돼 있었는데 그 금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 시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유동성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요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50년대 이때 전쟁 끝나고 태어났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가 이제 70년,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통화량도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보통 진짜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이때 70년대 시기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인플레가 치솟아서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볼커가 20%까지 금리를 올린 그런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한테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성장주들은 그러니까 약간 애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잘 보살펴 줘야 되는 이런 따뜻한 환경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척박한 환경에서는 성장주들이 성장을 하기가 힘들죠. 금리도 일단 너무 높고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이제 시장 환경이 불안정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쪽으로 몰리겠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에겐 좀 어려웠고, 반대로 그러면 에너지 금융주한테 이제 논한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특히 이때 근본이 이제 탈피하고 갑자기 이제 금융 시스템이 확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좋은 시장 환경이 됐던 거죠.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페트로달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이게 지속된 게 아니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또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참 대단한 게, 한쪽으로 몰릴 것 같으면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에너지 가격도 공급이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는 게 이제 요때고요. 90년대로 보시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공산진영 무너지고 이제 세계화로 가는 이제 진입하는 그런 시기죠. 세계 질서에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냐 봤더니, 러시아나 이런 공산 진영에 있던 원자재들이 이제 시장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서 공급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에 자유무역이 늘어나고 노동력도 증가를 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이제 호황 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암울한 시기고, 자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성장주가 빛을 보겠죠. 그게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닷컴 버블이고, 고때 이제 아마존, 야후, 펫닷컴 이런 애들 막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막 크립토 나오듯이 그때는 이제 닷컴 주식들이 막 우후죽순 나올 때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서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유동성과 이제 자본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역시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호황 때는 성장주도 좋고 또 가치주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랬던 건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성장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요때 시기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게 과열이 됩니다. 기술주, 소비재 이런 애들 위주로 과열이 되고, 그게 인제 닷컴 버블이나 인제 나중에 부동산 버블로 이어졌던 거죠. 2000년대로 가면 닷컴 리세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성장주한테는 굉장히 좀 다시 암울한 겨울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는 데 10 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정점 찍고 다시 턴을 하는 게 2013 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는데, 어쨌든 10 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한 번 잘못하면 아무리 그 존버를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물론 계속해서 존버를 해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이클을 한 번 잘못하면,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덩어리가 굉장히 몸집이 큰 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오래 존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쪼끔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이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성장주는 나가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주는 계속해서 과열이 된 거죠. 미국은 특히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 할 것 없이 다 과열되고, 거기다가 인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인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쟁도 있고 그랬죠. 이라크 전쟁도 있고 걸프전 있었는데, 그때 인플레도 올라가고 또 기름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금리를 또 높임으로 해서 조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신흥국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수요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인제 중국하고 그때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인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러시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이 인제 뛴 것도 있었죠. 달러가 그때는 좀 약세였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근데 인제 항상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면 레버리지를 또 과도하게 끼게 되고, 또 투기 심리가 또 극에 달하고, 그게 인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부동산과 금융시장 모두 거의 휘청휘청했었고, 그때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신흥국들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도 그때 왜 금융위기 때 달러로 이제 환율 방어하고 뭐 그땐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08 년까지인 거고, 그때 이후에는 이제 사일런트 디프레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뛰었지만 실물 경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노동 임금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일런트 디프레션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2000년대는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양적 완화에다가 금리 제로 금리 이런 시기다 보니까 다시 성장주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스타트업들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그런 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면 성장주가 기본적으로 베네핏을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도 그때 초반에는 그 경제 위기가 끝나고 그 여파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수요 때문에 인제 에너지 가격이 낮았었는데, 2010 년대 중반에 인제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때가 인제 가히 그 혁명적인 시기가 되면서 유가도 거의 역대 최저치를 찍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성장주들에게 좋은 환경이었고,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은 좀 빛을 발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 인제 키워드를 보시면 뭐 스마트폰,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뭐 무선 인터넷, GPU, 사스, 소셜 미디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키워드들이 인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게 인제 또 한 번 정점을 찍었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전쟁이죠. 전쟁이다 보니까 또 무제한으로 유동성이 더 투입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재정 정책까지 함께 같이 곁들이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인제 치솟는 성장주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한 해였죠. 그래서 IPO, 스펙 이런 애들이 인제 레버리지 또 투기 과열,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마치 인제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게 너무하다라고 싶지만, 항상 사이클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인제 투기가 과열됐고, 과열이 너무 되다 보니까 재작년 인제 하반기부터 그때 인제 금리 올린다 뭐다 해서 하고 인제 인플레도 치솟고 다시 또 하락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성장주들이 특히 또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고, 이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인플레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또 금리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무지성으로 올려대니까 성장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환경이 지금 2022년 3 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20 년대인데 지금 다시 가치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60 년대에서 인제 70 년대로 가고 이럴 때 약간 보시면은 다시 가치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치주가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고 있고, 에너지 쪽을 좀 보면 에너지 쪽은 문제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화석 연료 이런 쪽에 투자를 너무 안 하고 ESG다 뭐다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노동 시장까지 이탈을 하면서 좀 총체적인 좀 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좀 '높은 시기가 될 거다.'라는 게 인제 좀 예상을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성장주에게는 좀 좋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인제 위축이 됐었고, 그동안 에너지 시장을 보면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ESG 이제 규제가 또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인제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도 보니까 지금 화석 연료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좀 제한을 하겠다, 이런 약간 거의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정책들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너지 회사라면 이걸 봤을 때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규제로 인한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이걸 배당금으로 전환을 해 버리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주식들은 오히려 계속 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ESG라는 게 말만 들으면 좋은데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기술 발전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그 성장주의 영역이거든요. 에너지 섹터긴 하지만 ESG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ESG가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뭐 전기 자동차 뭐 전환한다 뭐다 말이 많은데, 전기로 100% 지금 돌아가려면 지금 최소 몇십 년 필요하거든요. 의문스러운 지금 현재 세계가 인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화석 연료 버리고 ESG로 갈아타려는 그게 인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인제 그런 경우가 인제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정책이 끼게 되면 항상 그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도 높고 금리도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제로 금리는 힘들고 규제도 세고 이러면 성장주 딱 들었을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인제 좀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치주가 쪼끔 강세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인제 에너지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해서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이비 부머들이 여태까지 은퇴를 미루다가 인제 작년, 재작년에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뛰면서 바로 인제 은퇴 러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인제 은퇴를 하면 우리나라도 인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의 그 비용이 막대하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회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쪽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요. 2020 년대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물론 이렇게 100% 갈 가능성은 없죠. 저도 인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인제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한번 가치주로 다시 한번 턴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가 뭐 "다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주들이 인제 밑거름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이 무제한으로 많이 풀렸을 때는 이런 리스크가 높은 회사들한테도 충분히 유동성이 가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걸 할 여지가 있는데, 이 유동성이 제한적일 때는 그 제한적인 그런 자원을 가지고 돈을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고, 그래도 인제 성장주를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뭐 저는 인제 크립토 쪽도 성장주 쪽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ESG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 ESG 쪽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ESG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이클 이제 정리를 좀 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무지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이클 이제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